안녕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3월 첫째 주는 세계 녹내장 주간이라고 해서 녹내장에 대한 여러 행사들을 전 세계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녹내장학회에서도 이 세계 녹내장 주간을 맞아서 여러 녹내장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께 녹내장에 대한 교육이나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그 녹내장 주간을 맞아서 녹내장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녹내장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대 서울병원 안과에서 녹내장을 맡고 있는 김지아라고 합니다. 일단 녹내장은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좀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많고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건지 좀 많이 궁금하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좀 알기 어려운 부분도 많아요.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떨어진다기보다는 좀 의문스러운 점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 그래서 녹내장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녹내장이 있다고 하면 이름부터가 또 백내장이랑 헷갈리다 보니까 그럼 또 백내장이 있다고 했지 녹내장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녹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이제 처음 들으시면 또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러신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나는 그냥 눈이 조금 뻑뻑해서 안과에 왔는데 녹내장이라고 하니까 또 왜 나는 그냥 눈이 뻑뻑한데 왜 녹내장이라고 하나? 좀 또 의문을 가지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녹내장 치료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이게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라는 것을 들으시면 또 좀 실망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좀 많이 우울해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이제 이 녹내장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알게 되면 이제 막연하게 가지고 계신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녹내장이 어떤 질환인지,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하실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녹내장이란 이제 안압이라는 게 있어요. 눈에 혈압처럼 눈에도 압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압력이 시신경을 눌러서 시신경을 압박하면 압박당한 시신경이 견디지 못하고 점점점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신경이 담당하고 있던 시야 부분은 점점 이제 흐려지고 조금씩 시야가 좁아지다가 나중에 이제 시력까지 나빠지게 되는 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이렇게 단면으로 잘라서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녹내장이라는 거는 시신경의 질환이기 때문에 눈 이제 앞이랑 뒤로 보면 저 뒤에 뇌랑 연결되어 있는 시신경 부분이 나빠지는 질환이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 시야가 나빠지는 거고 이제 많이들 좀 헷갈려 하시는 백내장은 이 녹내장은 눈 뒷부분이 나빠지는 병인데 비해서 이 앞쪽 부분에 있는 수정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렌즈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수정체 부분이 뿌옇게 되는 질환이 백내장이고 그 백내장 같은 경우는 그냥 수술을 하면 다시 그 가운데 까만 자가 이제 허옇게 됐던 게 돌아오게 돼서 수술하면은 해결이 되는 그런 거고요. 백내장은 녹내장은 이제 백내장과는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내장 여러 가지 또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정상일 때에는 여기가 이제 시야 검사를 했을 때 여기 꺼멓게 보이는 부분은 이제 원래 누구나 그 부분은 안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은 다 이렇게 하얗게 표시된 부분들은 다 그쪽 시야가 잘 보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야 검사 결과에서 정상적인 시야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시야에서도 주변 시야까지 다 잘 보이고 여기 이제 날아가고 있는 갈매기도 잘 보이게 되죠. 근데 초기 녹내장의 경우에 이제 조금씩 시야가 흐려지는데 그게 이제 가운데 부분도 이렇게 팍 시야가 나빠지면 환자분들이 다 금방 증상을 알아차리실 수가 있으실 텐데 그게 아니라 주변부터 서서히 약간 감도가 떨어지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아까 보였던 갈매기가 약간 보이기는 하는데 약간 좀 번져서 보이는 듯한 게 지금 여기 보여지는 그 실제 시야 사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초반에 이제 알아차리기 어려우신 이유가 이렇게 주변부가 조금씩 흐려지는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녹내장을 이제 환자분들이 직접 증상으로 알아차리기는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고요. 이제 말기 녹내장으로 가면은 그때는 확연히 시야 검사에서도 가운데 부분만 빼고 다 좀 어둡게 안 보이는 시야 검사 결과가 나오고 이제 실제 환자분들도 거의 가운데 부분만 보이시다가 점점 시력까지도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요렇게까지 되는 경우에는 이제 너무 많이 망가지고 진행이 된 녹내장이라서 그 전에 발견이 돼야 되겠죠. 그럼 녹내장 이제 증상을 다들 많이 궁금해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집에 가가지고 있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안과에 와야 되는지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증상이 어떤 게 나타나는지 많이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데 일단은 안압이 올라가면 그 안압 때문에 증상이 생기기는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흐리게 보인다든지 충혈이 생긴다든지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안압이 다 너무 확 올라가는 급성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에만 증상을 느끼시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보통 있는 만성 녹내장 분들은 안압이 올라가도 그렇게 확 올라가지가 않고 또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 안압이 올라가는 증상을 느끼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시신경이 손상이 되면서 점점점 이제 보이는 게 기능이 떨어지시는데 대비 감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시야가 조금씩 줄어들고 그러다가 시력이 줄어드는 그런 순서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게 또 며칠이나 뭐 몇 주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대부분은 몇 년간에 걸쳐서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왼쪽 눈에 녹내장이 있었다고 하면 반대쪽 눈에 같은 부분의 시야가 나빠지는 경우보다 이제 다른 부분의 시야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왼쪽으로 보이는 부분을 이제 오른쪽으로는 또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는 또 빨리 알아차리기 어려우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비 감도가 저하가 된다는 게 뭔지 조금 이제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계단 그림을 보시면 계단의 선이 굉장히 또렷하게 왼쪽 이제 그림은 보이시는데 비해서 대비 감도가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런 경계가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고 또 이제 김이라든지 단무지를 집어 먹으실 때에 이제 김의 그런 그 낱장이 다 잘 안 보이니까 젓가락질을 해서 김을 찝으려고 하는데 이 김의 그 모서리가 잘 안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대비 감도가 떨어지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명확하게 확 안 보인다기보다는 뭔가 약간 불편한데 이게 서서히 오니까 알아차리기가 어려우신 거죠. 그리고 시야 결손은 굉장히 민감하신 아주 드문 환자분들의 경우는 그 본인의 시야가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좀 느끼고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오시기도 하세요. 그렇지만 대부분 환자분들은 이제 그걸 알아차리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이제 시야 검사를 해서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하고 또 기록을 해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녹내장의 증상은 이제 뭐 안압이 높다고 해서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 올라가면은 뭐 통증이 생기고 충혈이 생기지만 흐리게 보인다고 해서 또 안압이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나빠진다고 해서 시신경이 약한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다른 원인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증상만 가지고 녹내장을 진단을 하고 또 이제 나빠지는 정도로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게 내가 눈이 너무 뻐근하고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녹내장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은 이게 눈이 뻐근하고 아픈 게 안압 때문에 아픈 건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는 않으시고요. 눈이 아픈 가장 흔한 원인은 이제 눈이 피로하고 건조하고 그런 게 가장 흔한 거지 이제 뻐근하다고 해서 막 안압이 올라가고 녹내장이 되고 그러신 거는 아니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녹내장 이런 위험 요인이 뭔지 이게 거의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아무래도 이제 계속 앞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안압을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신경 유두에 이제 이게 시신경이거든요. 시신경의 단면을 보면 정상 환자는 그냥 이렇게 적당히 오목하게 파여 있는데 이제 녹내장 환자분들은 안압 때문에 이제 압력으로 이게 밀고 있기 때문에 시신경이 이렇게 받쳐져 있지 않고 푹 꺼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도 보이시겠지만은 그 시신경이 많이 푹 꺼지면서 시신경 태가 원래는 그
이제 살점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 테두리가 도너츠 그 테두리처럼 보이는데 그 테두리가 두꺼워야 신경이 많이 있는 거고요. 테두리가 얇으면 이제 시신경이 나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시신경이 얇아져 있는 거를 보고 이제 녹내장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안압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높은 안압이라는 거는 뭐냐? 얼마나 높으면 안압이 높은 건데요? 궁금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환자들마다 이제 그냥 사람마다 다 이제 정상적인 수치의 기준이 다릅니다. 인종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이 살성, 얼마나 살이 뻣뻣하신지, 유연하신지, 아니면 연세가 얼마나 되시는지, 근시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그 기준 안압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정상 안압이 10에서 20까지라고 들었는데, 그럼 나는 안압이 정상인데 왜 안압이 높아서 녹내장이 됐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제 그것도 눈이 좀 조직이 강하신 분은 안압이 25까지 올라가셔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녹내장이 안 생기고 문제가 없는데, 약하신 조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압이 15 또는 13 이 정도가 돼도 그거를 못 견디고 망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압의 숫자 자체만 보고서 내가 안압이 높다,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기는 좀 어렵고요. 환자분들마다 개개인에 따른 기준 수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압이 정상 범위라도 녹내장이 생기나요? 라는 질문에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환자분들은 특히나 더 서양인들에 비해서 조직이 약하기 때문에 정상 안압을 가진 녹내장이 사실은 대부분을 차지하세요. 그래서 안압이 정상이더라도 그거보다 더 낮춰야만 앞으로 녹내장이 진행하는 것을 좀 늦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압이 정상 범위인데 안압을 왜 낮추냐는 이제 질문을 주시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녹내장이 생기신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시신경이 조금 약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못 견뎌서 더 낮추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안압의 다른 요인들도 물론 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요인은 이제 안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도 그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다른 게 없을까 궁금하실 텐데, 다른 것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근시 중에서도 고도 근시를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근시가 있으신 분들은 눈이 보통 눈알 자체가 큰 분들이 많으시고, 이 눈알이 크시면 시신경이 더 얇고 좀 더 약한 그런 경우가 더 흔하세요. 그래서 녹내장의 발생이 이런 고도 근시 갖고 계신 분들에서 더 높은데, 그렇다면 진행 속도는 어떠냐? 그건 또 환자분들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성인 고도근시 환자의 녹내장 진행 속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환자분들은 이 환자분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고도근시가 있다고 해서 막 또 빨리 나빠지시는 거는 아니고, 생기는 거에는 조금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나빠지는 속도 자체를 빨리 해주는 요인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연구 결과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시다든지 가족력이 이제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손발이 차거나 이제 혈압이 좀 낮거나 그런 분들이 또 녹내장에 좀 취약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요즘은 이제 젊은 녹내장 환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전 이제 20살밖에 안 되는데 벌써 녹내장이 왔다고요? 정말 녹내장 맞나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젊은 녹내장 환자분들이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젊으신 분들일수록 더 이제 체크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발견이 되면 너무 진행된 다음에 이게 발견이 됐기 때문에 좀 늦잖아요. 그래서 젊다고 해서 녹내장이 안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도 이제 안과에 오셔서 가끔씩 시신경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40세 미만인 녹내장 환자가 거의 20% 정도 차지를 하시기 때문에 꽤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젊으시다고 해서 안심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뭘 잘못했길래 녹내장이 생긴 걸까요? 이렇게 또 자책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은 가장 흔한 원인은 특별한 이유를 모르는 게 가장 흔하세요.
그래서 같은 안압이나 같은 근시 정도나 이런 걸 가지셨어도 누구는 생기고 또 누구는 안 생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이게 타고나시기를 원체 조직이 약하신 분은 똑같은 조건에서도 더 쉽게 망가지시고 좀 강한 조직을 갖고 계시는 분은 안압이 좀 높아도 버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본인이 뭘 잘못해서 생기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책하거나 부정하시지 마시고 이제 좀 더 빨리 받아들이시고 열심히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녹내장 치료의 핵심은 안압 낮추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안압을 어떻게 조절을 하냐? 안압을 결정하는 요소는 일단은 만약에 압력이 높아지려면 물의 양이 많아진다고 보셔야 되는데 눈 안에 물이 생기는 속도가 있고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있어요. 물이 생기는 속도에 비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느리면 이 물이 점점 많아지다가 가득 차서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녹내장 이제 생기는 원인은 안압이 높아지는 원인은 물이 생기는 양에 비해서 빠져나가는 방수 유출의 기능이 저하되어서 이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나 이제 양상에 따라서도 또 녹내장을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원발 녹내장이 가장 흔한데 별다른 원인 없이 이제 생기는 녹내장이고요. 2차 녹내장은 뭐 염증이 눈에 있으셨거나 옛날에 눈을 다치셨거나 아니면은 이제 망막이 나쁘시거나 그런 것 때문에 생기실 수가 있고요. 이제 양상에 따라서는 그 물 나가는 하수구 부분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개방각 녹내장과 폐쇄각 녹내장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데 가장 흔한 거는 이제 이유가 없는 원발성 그리고 각이 열려있는 개방각 녹내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합니다. 이러한 그 개방각 녹내장은 대부분 증상이 없고요. 그리고 중기에는 이제 녹내장 중기에 접어들면은 부분적으로 조금 뭔가 물 얼룩이 진 것처럼 번져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제 좀 빨리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서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이제 말기가 되어서야 드디어 이제 시야가 좁아지고 시력이 떨어지고 하시기 때문에 이제 좀 빨리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정상 안압 녹내장이 이제 일본에서도 보면 90% 이상을 차지를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95% 정도 차지해서 상당히 많은 걸 차지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안압이지만 그 환자분한테는 그 안압이 높은 안압이고요. 또는 이제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가 좀 잘 안 통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것도 이제 조절을 하셔야 될 분들은 조절이 필요하시고요.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데 이게 좀 있으신 분들이 간혹 계셔요. 이거는 안압이 갑자기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막 눈이 좀 많이 뿌옇게 갑자기 보이고 또 충혈이 되면서 통증이 많이 생기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빨리 이제 레이저나 이제 결국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면 수술이 필요한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보통은 이제 아파서 빨리 병원으로 모시게 되기는 합니다. 근데 또 아프신데 참고 있다가 시신경이 다 손상이 된 다음에 오시는 경우도 가끔은 있으셔서 눈이 아프고 조금 뿌옇게 보이시면 그냥 지체하지 마시고 근처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그냥 체크하시면은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검사가 필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좀 눈이 아프고 흐리게 보인다 그러면 근처 안과에 빨리 가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레이저 홍채 절개술을 이제 레이저로 구멍을 뚫으면 이제 그 눈에 각이 좁아져서 하수구로 물을 못 나가던 게 이제 각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물 잘 나갈 수 있게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해요. 이러면 왜 녹내장인데 백내장 수술을 하냐 의아해 하실 텐데 이 백내장 수정체가 굉장히 이렇게 부피를 많이 차지를 해서 그 백내장 수술을 해서 얇은 인공수정체로 바꿔서 넣으면 눈 안에 공간이 넓어져서 물이 빠져나가는 길도 이렇게 넓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을 녹내장 환자분들에게 하기도 합니다. 모든 환자분들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신생혈관 녹내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쁜 혈관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물이 나가는 길이 막혀가지고 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눈에다가 주사를 맞게 되고요.
이제 염증 때문에 또 안압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녹내장의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은 안압이 높아서 그것 때문에 시신경이 손상돼서 시야가 좁아지는 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안압 검사가 제일 치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에, 약을 쓰기 전에 안압이 얼마였는지 일단 아시는 게 필요하고요. 약을 쓴 다음에 안압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리고 그 안압이 계속 유지되는지 이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압을 재는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골드만 안압계라는 안압계가 가장 정확하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눈에다가 접촉해서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안과 환자들에서는 잘 시행하지 않고 이제 녹내장 환자분들한테는 이 검사를 꼭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비접촉식으로 바람이 휙 불어서 안압을 측정하라는 게 있는데 그게는 이제 스크리닝용이라서 녹내장 아닌 다른 안과 환자분들한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현미경에 얼굴을 대시면 눈에다가 그거를 직접 접촉을 하면 저한테 이제 이런 태극 문양 반대 이제 뒤집어 놓은 모양이 보여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안압을 측정하는 게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녹내장 환자분들은 요 방식으로 이제 접촉 시기가 번거롭긴 하지만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막 두께를 측정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이제 녹내장 안압이 중요하잖아요. 정확한 안압을 알아야 되는데 각막이 두껍고 얇은지에 따라서 안압 측정되는데 또 좀 오차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각막 두께를 측정을 해서 그 오차를 수정을 한 다음에 안압을 계산을 해야지 환자분의 정확한 안압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서 각막 측정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신경을 검사해야겠죠. 시신경이 나빠지는 질환이니까 지금은 시신경 상태를 봐야 되는데 이제 현미경으로 직접 저희가 관찰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이전에 어땠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기록을 해서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환자분의 나빠지거나 이제 유지되는 경과를 알기에 파악하기에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흑백으로 찍으면 시신경이 조금 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 화살표 되어 있는 부분이 시신경이 나빠져서 이렇게 꺼멓게 비쳐 보이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흑백 사진을 찍으면 조금 더 시신경이 더 잘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건강검진에서 눈 사진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발견돼서 오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냥 사진만 찍어도 바로 녹내장인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요즘은 이제 빛 간섭 단층 촬영이라고 해서 OCT라는 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정말 이제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아주 자세하게 시신경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녹내장 치료에서 꼭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야 검사가 있는데 이게 환자분들이 이제 빛을 보시면 그거에 대해서 보이면 스위치를 누르고 안 보이셨으면 안 누르고 이렇게 직접 하셔야 되는 검사라서 환자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저도 직접 해보면 이 검사가 그렇게 쉬운 검사는 아니구나, 조금 많이 번거롭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환자분의 기능을 시신경이 손상이 됐는데 그럼 시야가 지금 어떨 거냐, 그 시야를 판단을 하면은 요 검사밖에는 할 수 있는 검사가 없기 때문에 이 검사를 해야지 되고 이걸 또 정기적으로 해서 시야가 나빠지는 속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점점 이제 나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시야 결손이 진행이 되는 모습이고 이 환자분은 중간에 이제 약을 안 쓰고 병원에 안 오시다가 이렇게 나빠지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혈류도 관찰을 해서 시신경의 혈류가 나쁘면 이제 그거에 대한 약을 또 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왜 왔으면 저번에 검사했는데 왜 또 똑같은 검사 또 하냐 궁금하실 텐데 이제 옛날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기준 검사랑 비교를 해서 얼마나 나빠졌는지 그리고 그 속도를 측정을 해서 이 빠르기는 어떠한지 이거를 봐서 만약에 너무 빨리 나빠지면 더 약을 강력하게 써야 되고 유지가 되면 현재 약을 유지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실 때마다 검사를 해서 나빠지는 속도 측정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이제 검사 간격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만약에 나빠지는 속도 좀 빠르신 분들은 좀 자주 측정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뵌 지 얼마 안 된 분 같은 경우는 이 환자분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처음엔 자주 찍고요. 정 진행이 잘 안 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간격을 이제 뭐 1년 단위로 찍기도 하고 점점 늘어나기도 합니다. 녹내장의 치료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치료를 해도 뭐 완치가 안 된다는 건 치료를 왜 하냐. 그냥 뭐 이럴 거 어차피 그냥 난 치료 안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치료가 굉장히 또 번거로운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나빠지는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되세요. 그래서 치료를 이제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 평생 꾸준하게 관리를 하시면 그래도 일상생활을 할 때 지장이 있는 정도까지 나빠지지는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치료를 시작하는 시기가 또 중요한 게 다 나빠지신 다음에 치료를 시작하면은 또 불리한 부분이 많죠. 근데 조기에 발견을 하시면 이제 덜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좋아지지 않을 거면 뭐하러 고생해서 치료하나요? 현생 상태를 유지하시는 거랑 더 나빠지는 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젊으실수록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크게 차이가 벌어지게 되세요. 그럼 치료는 일단은 뭐 안압이나 혈액순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안압 하강이고요. 그러려면은 이제 안압을 얼마나 낮춰야 되냐. 사실은 이게는 또 안압의 정상 수치가 환자분들마다 다른 것처럼 안압의 목표 수치도 환자분들마다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 안압의 한 20%에서 30% 정도 하강을 목표로 하고 치료를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얼마나 약을 추가를 할지 말지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신경이나 시야 검사 그때그때 오셔서 하신 결과를 보고 이 치료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안압을 어떻게 낮출 거냐. 그러니까 이제 안압이 생기는 거에 비해서 나가는 게 너무 적으면 안압이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유출되는 거를 더 늘려주거나 생기는 거를 줄여주거나 하면 되겠죠. 그래서 유출되는 거를 늘려주는 방법에는 이제 눈에 약 넣거나 레이저 하거나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이 생기는 거를 줄여주는 방법에는 이제 안약을 넣거나 레이저를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녹내장도 그럼 수술이 되나요? 수술이 안 된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술이 있는데요. 이제 목적이 약물 치료랑 똑같습니다. 이게 완치가 되지는 않거든요. 수술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약으로 조절을 해도 안압을 하강시키는 게 목표고, 수술을 해도 안압을 하강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수술을 한다고 해서 약을 다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나 또 평생 수술 받을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먼저 하기보다는 약으로 조절을 할 수 있으면 약으로 조절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보통 잘 안 하고 약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수술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약으로 해서 안 되면 나중에 이제 수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약을 저만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방법인데요. 안약에 이제 효과가 적거나 아니면은 안약에 뭐 쓰는 것마다 다 부작용이 있어서 못 쓰시는 경우도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레이저나 수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약은 기본적으로 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액순환을 좀 더 개선하거나 시신경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는 안약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약이 있는데 이제 어떤 약을 쓸 거냐. 그래서 예상되는 약의 이제 효과랑 부작용을 이제 고려를 해서 어떤 약을 그 환자분들에게 쓸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바른 안약을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은 사용하는 횟수를 정확하게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그리고 이제 매일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눈에 이제 몸에 일정한 약의 약물이 항상 이렇게 유지가 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손을 당연히 씻고 넣으셔야 되겠고, 여기 이렇게 아래 눈꺼풀을 벌리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앞 밑에 이제 벌어진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 약을 떨어뜨리시면 됩니다.
이제 약을 넣으시고서는 막 이렇게 눈을 꾹 이렇게 감으시거나 휴지로 이렇게 찍어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약이 다 빠져나가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넣고서 처음에 몇 분 정도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흘러내리는 것 정도만 닦으시고 이렇게 찍어내시는 거는 적어도 한 5분 이상 있다가 하시는 게 좋고요. 약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한 방울만 제대로 들어가면 충분히 효과가 있는데 여러 방울 넣으면 이제 부작용만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방울만 딱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약이랑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하실 때는 하나를 넣고 바로 다음 약을 넣으면 먼저 넣은 약이 씻겨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를 넣고 흡수시킬 시간 적어도 5분을 준 다음에 다음 약을 넣으셔야지 이제 올바르게 안약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 약의 효과를 충분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밤에 한 번 넣는 안약은 넣고서 또 바로 자야 되나요? 이걸 꼭 자기 직전에 넣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하시다가 깜빡 잠들어 버리시거나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리고 꼭 그렇게 바로 주무셔야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에 넣는 게 효과가 제일 좋기 때문에 밤에 넣으라고 하는 거고 꼭 직전에 주무시기 직전에 넣으셔야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저녁 시간에 항상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넣어주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다른 생활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무셔도 아무 상관 없으세요. 하루에 만약에 2번 넣는 약이다. 그럼 간격을 어떻게 해야 되냐요? 12시간 간격으로 넣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침 8시에 넣으시면 밤 8시에 넣고, 9시에 넣으셨으면 밤 9시에 넣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또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도 좋지는 않고, 이제 핸드폰에 알람 해 놓으시면은 잊어버리지 않고 잘 넣으실 수가 있고, 좀 어려우시면 1-2시간 정도 차이 나시는 거는 괜찮으세요. 이제 약을 한번 쓰면 끊기 어렵다던데, 중독이 되는 건가요? 궁금해 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무서워서 약을 시작을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중독돼서 못 끊는 거는 아니에요. 이제 약을 꾸준히 쓰는 이유는 약에 중독돼서 이렇게 못 끊는 게 아니라 녹내장 자체가 완치되는 병이 아니고 이제 평생 관리해야 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녹내장 상태가 심하지 않거나 제가 정말 한 6, 7년 정도 봤는데 이분은 전혀 나빠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제가 조심스럽게 중단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약에 이제 또 부작용이 많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쓰기가 환자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시고 저도 제 눈에 녹내장 약들을 다 넣어 보거든요. 일단 충혈이 되고 따갑고 또 여기 눈꺼풀이 좀 검해지거나 속눈썹 길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약간 스모키처럼 이제 그런 분위기가 나시니까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이제 그런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죠. 그리고 가렵거나 잠이 오거나 부정맥이 있으시거나 천식이 있으신 분들은 그게 또 좀 나빠지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눈에 충혈이 생기고 막 너무 따갑고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눈꺼풀 모양 변화가 되는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 한쪽 약만 약을 넣으면 눈꺼풀이 변화가 생기는데 이제 보시면은 어디가 다른지 보시면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눈꺼풀, 쌍꺼풀 높이가 다르죠. 그래서 쌍꺼풀 높이가 좀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고, 이제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 눈이 여기가 푹 꺼져 있으시죠. 그래서 녹내장 약 때문에 그런 게 생기실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이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약을 끊으면 돌아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부작용이 오긴 하지만 어떤 분은 또 안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써보기 전에는 알기는 어렵고 이제 만약에 있으면 다른 약으로 바꿔가면서 맞는 약을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천식이나 부정맥이 있으신 분은 꼭 이제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이제 나빠지면 안 되니까요. 레이저가 있는데 이제 폐쇄각 아까 이제 길이 좁은 분들은 레이저 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멍을 만들 때 레이저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약에 좀 잘 안 듣는 개방각 녹내장에서도 이제 또 따로 쓰는 레이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약이나 레이저로 정 안 될 때 아니면 이제 약을 정 쓸 수가 없는 상황이신 분들에게 하고 있고요.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주 절제술이라든지 방수 유출장치 삽입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요즘 좀 많이 이제 나온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이 조그맣죠. 수술하면은 대부분은 안압이 조절이 잘 되기는 하시는데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생각보다 안압이 너무 낮거나 높으면 또 그거를 컨트롤을 해야 해서 또 손이 가는 경우가 많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수술한 자리가 이제 살이 차오르면서 막히면 또 그 부분을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술한다고 해서 이제 끝이 아니라 수술을 해도 계속 경과 관찰이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약을 좀 계속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또 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시신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안압만 낮추는 거기 때문에 시력이 좋아지는 건 전혀 아니고 오히려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녹내장 완치되는 건 전혀 아니죠. 그래서 수술이 잘 되더라도 안심할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 약으로 조절이 안 될 때는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 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또 시력 기후를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생활 습관에 대한 거에 환자분들은 많이 궁금하시죠? 일상생활에서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약을 잘 넣는 게 제일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정기 검진 오셔야 될 때를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를 놓치고서 만약에 나빠지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시고 계속 똑같은 약만 넣고 계시면 나중에 다 나빠진 다음에는 참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기 검진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는 경우에 또 녹내장이 안 좋더라고요. 진짜 그거는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마음 가지시는 게 좋고 가끔 이제 녹내장 진단에서 좀 우울해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우울해지지 않도록 또 그런 거를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뭐 나머지 같은 경우는 다 그냥 전신적인 건강이 좋은 게 눈에도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동하실 때에도 이제 유산소 운동 참 좋고요. 근데 이제 너무 안압을 높일 수 있는 운동이 이제 근력 운동을 어느 정도 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막 숨을 참아가면서 막 이렇게 힘줘서 하시는 경우에는 안압이 올라갈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안 좋고 이제 물구나무 서는 거는 안압 올라가기 때문에 안 좋고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권고사항이고 필수적인 건 약을 잘 넣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제 너무 이거에 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생활 습관 측면에.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내가 녹내장이라는데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거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녹내장이 너무 복잡하고 뭔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은 종류가 어떤 종류냐. 빨리 나빠지는 종류냐, 천천히 나빠지는 종류냐 이런 것도 이제 구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2차나 폐쇄각 녹내장은 좀 더 빨리 나빠지고 원발 개방각 녹내장은 좀 더 천천히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할 때 안압이 어떤 정도냐, 아니면 진단 당시에 시야가 어느 정도나 망가져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나빠지는 속도를 좀 가늠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이제 정기적으로 오시면서 측정한 진행 속도,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진행이 빠른 녹내장이고 안압이 높고 시야가 좀 안 좋고 치료를 해도 계속 더 나빠지고 있다 라고 하면은 더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시는 분이 되겠죠. 그러면은 녹내장으로 실명할 수 있다던데 실명할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너무 걱정 많이 되시죠? 근데 앞으로 이를 사실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고 저희도 그동안 검사했던 것들을 보고 추이를 예측을 하는 것 정도인데요. 녹내장으로 실명하는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녹내장이 진행이 빠른 종류의 녹내장이 진단이 되셨거나 아니면은 이미 너무 늦게 발견이 되셨거나 진단이 됐는데 이제 치료를 너무 또 늦게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실명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진행이 빠른 종류가 아니고 빨리 발견하고 꾸준히 잘 오시면 실명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제 욕심을 버리고 이제 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그런 민간요법들을 하시는 경우도 계세요. 그래서 녹내장 약을 끊고 이거를 해라고 했다 이러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에 너무 기대를 하시지 않는 게 좋고요. 이제 너무 또 이렇게 집착을 하셔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좀 편한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들을 요약을 드리면 녹내장이라는 질환은 안압이 높아서 그것 때문에 시신경이 나빠지고 그래서 시야가 이제 나빠지는 그런 질환이고요. 진단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안과에서 직접 검사를 해봐야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진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저희 치료의 목표는 이제 좋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는 게 저희 치료의 목표입니다. 치료 방법은 안압을 낮추는 거고요. 그거에 외에 뭐 시신경 혈류가 흐르는 거를 좀 뭐 좋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치료는 안압을 낮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압을 어떻게 낮추느냐?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안약을 쓰거나 레이저를 하거나 수술하는 게 있는데 일단은 안약을 쓰는 게 가장 이제 1차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레이저나 수술로 갈 수도 있고요. 네, 그럼 나중에 녹내장의 결과, 치료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물론 녹내장의 종류나 환자분의 이제 치료 참여도나 이제 처음에 발견됐을 때 어떤 정도였는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관리를 잘 하시면 실명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명하게 이겨내야 되고 이제 녹내장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저와 만나게 되면 굉장히 몇 년, 10몇 년씩, 20몇 년씩 이제 한 의사랑 같이 쭉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간혹 이제 환자분들은 나는 뭐 눈이 너무 쓰라리고 이물감이 있고 이게 불편한데 의사 선생님은 이제 검사해 놓은 거 화면만 보고 시신경 얘기만 하고 이러니까 조금 속상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거죠. 네,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눈이 좀 불편하고 이물감 있는 거는 대부분 녹내장 때문은 아니고 그냥 이제 눈이 건조해서 그러신 거기 때문에 그냥 인공 눈물 넣고 그렇게 하시면은 눈이 적어도 실명되시거나 나빠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시신경이 나빠지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때문에 이 환자분이 시력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좀 더 이런 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환자분들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땐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집중을 좀 하는 거고요. 이제 필요한 약 이름이랑 개수를 미리 생각해 오시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원활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이 있으면 이제 어떤 병인지, 지금 환자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러면은 앞으로는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게 뭐 진행 속도가 빠르다고 하면은 그러면 약을 좀 더 철저히 넣어야겠다. 좀 더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유산소 운동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이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강의를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한국 녹내장 학회에 더 다양한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쪽에 이제 학회 홈페이지나 이런 거를 보셔도 충분히 자료를 많이 얻으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는 제 진료실에 오셔서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또 많이 안 오시는데 그동안에 또 녹내장이 나빠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녹내장이신 분들은 정기 검진은 꼭 받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요거를 오픈 강의를 해서 환자분들 얼굴을 직접 뵙고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퍼지고 있는 추세여서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가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는 진료실에서 질문을 받는 걸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